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희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혼다의 CR-V입니다. 1.5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에는 한 2달 전쯤에 출시된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투싼하고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싼 발표 직후에 이 시승차를 구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타보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신형 투싼을 온라인으로 내놨죠. 우리나라에서는 중형 SUV의 대표작이고 미국에서는 컴팩트 SUV에 들어가는 차종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투싼의 경쟁 모델을 섭외했습니다. 바로 혼다의 CR-V입니다. CR-V는 혼다가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을 겨냥해 만든 작은 SUV입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혼다의 가장 작은 SUV였는데 HR-V의 등장으로 두 번째로 작은 차가 됐죠. 1995년 1세대 모델을 시작으로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2017년 발표한 5세대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올해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을 추가하면서 판매를 시작했죠. 우리가 투싼의 경쟁 모델로 CR-V를 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에서 경쟁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혼다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내구성 뛰어난 차로 인식되기 때문에 견고한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CR-V 역시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반면 투싼은 도전자입니다. CR-V보다 약 10년 늦은 2004년 1세대 모델을 만들었고 지금의 차는 4세대죠. 현대자동차가 발전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투싼의 판매량도 늘어났고 이제는 미국에서도 혼다, 토요타와 동등하게 경쟁하는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솔린과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총 12개의 파워트레인을 내놓기도 했죠. 그런데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는 가솔린 모델이 주력입니다. 혼다의 CR-V는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시장을 공략했죠. 이 차 역시 CR-V의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CR-V 중에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죠. 1.5L 가솔린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3마력이 5600rpm에서 나옵니다. 최대 토크는 24.8kgm로 2000에서 5000rpm 사이에서 계속 나오죠. 여기에 혼다가 널리 사용하는 무단 자동 변속기 CVT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도 적용했죠. 4륜구동을 기준으로 공차 중량 1620kg의 차를 달리는데 우리나라의 복합 연비로는 리터당 11.5km를 기록했습니다. 제원만 살펴봐도 현대자동차의 투싼하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CR-V가 1.5L 가솔린 터보인 반면 투싼은 1.6L 가솔린 터보를 사용했죠. 최고 출력 역시 비슷한 5500rpm에서 180마력이 나오는데 최대 토크는 1500에서 4500 사이에서 27kgm가 나옵니다. 출력은 CR-V가 아주 조금 앞서고 토크는 투싼이 앞섭니다. 공차 중량도 CR-V는 1620kg, 투싼은 비슷한 사양으로 1595kg, 연비도 11.5, 11.0으로 아주 둘이 닮아 있습니다. CR-V의 외부를 살펴보면 컴팩트 SUV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실용성을 강조한 디자인에 실내 공간을 넓게 뽑는 혼다의 노하우가 들어갔죠. 디자인은 무난하게 생겼지만 오히려 실증나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투싼은 매우 디자인이 화려하고 진보적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제원표에 있습니다. 경차처럼 규격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CR-V와 투싼은 너무도 닮았습니다. 차체 길이가 4630mm로 1mm도 차이 나지 않고 둘이 똑같습니다. 폭은 투싼이 10mm 크고 높이는 25mm 낮습니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 베이스에서는 CR-V가 2660mm인 반면 투싼은 2755mm입니다. 아직 투싼의 실내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지만 CR-V도 동급에서 꽤 넉넉한 실내를 가진 편인데 투싼은 이보다 휠 베이스를 9.5cm나 더 길게 설정했으니 공간도 넉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CR-V도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실내 공간 뽑아내기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니까요. 수납 공간으로 살펴보면 혼다는 언제나 대단했습니다. CR-V 역시 암레스트, 콘솔 박스에 어마어마한 수납을 할 수 있고 2열을 폴딩하는 방법도 단순하지만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트 포지션에 딱 앉아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의 포지션이 되고요. 공간도 넉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예전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이 앞에 대시보드를 아래로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이게 좀 넓은 공간감을 느끼게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최근에 기아차에서 카니발을 출시하면서 대시보드를 낮춘 것도 있었고요. 투싼 출시하면서도 보여줬던 게 깔끔한 앞에 시야 뷰가 좋다 이런 것들을 광고로 설명하기도 했었죠. 이미 혼다 CR-V에서는 이 앞에를 쫙 깎아내리면서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조금 실내를 보면은 이런 우드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살짝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혼다의 실내 재질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10년을 타도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느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으면은 실내 공간은 의외로 넉넉해요. 제가 앉고서도 뭐 주먹 2개 정도 바짝 앉았을 때 얘기고요. 앞좌석은 제 시트 기준에 맞췄으니까 키 180 정도의 성인 남성 4명, 5명은 충분히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투싼보다 좀 더 높은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키 180이 좀 넘는데 여기 뒤에 앉아도 머리가 전혀 닿지 않아요. 거기다가 썬루프가 여기까지 이렇게 쑥 밀려오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뒤로는 좀 더 공간을 파놔서 머리 공간이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이 중간에 여기 공간이 거의 평평할 정도로 잘 파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어른 3명이 앉아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도 뒤에 뭐 공간 발 놓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잘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4륜구동인데도 이렇게 배분을 가운데가 불쑥 솟아 있지 않아서 굉장히 괜찮네요.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대신 이제 요거를 폴딩을 했을 때 평평해지는가, 요거 좀 저희가 또 확인해 볼게요. 자, CR-V의 트렁크를 열어서 공간을 좀 확인해 볼게요. 꽤 반듯하게 생긴 SUV이기 때문에 뒷공간을 꽤 넓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밑에가 굉장히 낮은 게 보이죠. 무릎 높이 정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고요. 이 뒤에까지 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큰 짐을 이렇게 쑥쑥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 격벽을 여기 위에다 얹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높은 평평한 공간이 됩니다.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여기 공간이 완전히 평평한 공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2열의 끝에까지 평평하게 이렇게 쫙 이어지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차박 같은 거 하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대신 적재함 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 트렁크 칸막이를 한 칸 아래로 내리면은 조금 더 깊은 공간이 생기면서 좀 더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은 역시 국산 브랜드인 투싼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CR-V는 최신의 자동차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구성인 것은 틀림없으니까요. 그래도 애플의 카플레이를 사용한다면 실사용에서는 큰 불편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죠. 사실 미국에서는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기술을 적용한 것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무엇인가 사용법이 복잡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실내 디자인을 고집하는 경향도 미국의 소비자를 겨냥한 데서 나온 겁니다. CR-V에도 이른바 혼다 센싱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혼다에는 먼저 적용했었는데 국내 수입 물량에 적용하지 않아서 많은 항의를 받았던 품목이죠. 이번 CR-V에는 모두 적용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투싼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혼다는 반사판이 올라오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행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인데요. 아직까지 투싼에 왜 적용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CR-V와 투싼의 비교는 끝났으니 CR-V의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싼은 아직 차가 없으니까 CR-V부터 먼저 타보는 겁니다. 투싼을 한참 보고 타서 그런가? 왜 머릿속에 투싼 이런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서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요. 닮은 것들도 보이고, 요 컴팩트 SUV급에서는 서로 굉장히 벤치마킹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도 해보게 되네요. CR-V는 1.5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CVT 변속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4륜구동까지 들어갔죠. 이 흔치 않은 조합이에요. CVT하고 4륜구동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차, 그런 SUV인데 일단은 주행하는 거는 굉장히 무난하다고 보여요. 이게 뭔가 흔들리거나 떨리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적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되게 안락하고 조용하고 이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게 그냥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소음과 진동 중에 좀 더 줄어드는 거를 얘기하자면은 확실히 소음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들어있어서 외부 소음을 차단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소음 굉장히 줄어 있어요. 근데 이 혼다는 되게 독특한 게
어떤 차를 타도 조금만 달려보면은 이거 혼다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게 있거든요. 그 정도의 비슷한 엔진 소음과 주행 감각과 그냥 가만히 굴러갈 때도 느껴지는 그 혼다의 느낌,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이 차는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도 스타트 스톱을 사용하고 있어요. 멈췄으면은 엔진도 자동으로 꺼지고요. 출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그게 연료 절감 효과도 있고요. 멈췄을 때 좀 조용한 것도 있고. 자, 가속을 시작하면은 이 차의 특징이 나옵니다. CVT 변속기잖아요. 이게 좀 살짝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타보니까 괜찮아요. 강한 엔진을 가졌는데 CVT는 이게 이렇게 잘 달리라고 만든 그런 변속기는 아니고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속기거든요. 근데 요것도 잘 세팅하면은 별 티가 안 나게 요즘에는 많이 만들고 있죠. 근데 이 CRV에는 CVT 변속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엔진 회전수를 쭉 올려도 그냥 무난하게 쭉 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댑티브 크루즈를 켰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2단계에서 1단계까지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앞차가 신호등에 서죠? 따라가서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살짝 어색하게 좀 멀리 섰다 정도, 조금 멀리 섰구나 라는 정도인데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섰고 시동도 꺼졌고요. 지금 다 브레이크도 딱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 작동하는 화면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도 살짝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아도 되고요.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만 눌러도 다시 가속을 시작해요. 이거는 대부분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은 방식입니다. 이 차의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이 안쪽은 좀 이렇게 뾰족하게 처리를 했고요. 바깥쪽으로 좀 크고 위아래가 꽤 넓게 돼 있죠. 보기에 되게 좋아요. 이게 위아래도 잘 보이고 아래쪽 바닥 쪽에 뭐가 있는지도 보일 정도니까 사이드 미러의 실용성 역시 굉장히 뛰어난 편이에요. 혼다의 사이드 미러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차도 이런 면에서는 디자인 아주 얄쌍하게 멋있게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용성에 목적을 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혼다의 CRV를 시승했습니다. 이 차 혼다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요.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투싼, 기아차의 스포티지, 도요타의 라브4하고 경쟁을 하는 모델이죠. 미국에서는 컴팩트 SUV라고 분류를 하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데려다주는 차, 혹은 젊은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차,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투싼하고 비교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땠는지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차를 꼭 지금 사야 돼. 우리가 리뷰하면서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사세요, 이런 목적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혼다가 그동안 시승차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저희가 시승차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승기 마치겠고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투싼하고 이 차가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 아실 테니까 그런 면에서 투싼도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였고요. CRV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도 최근에 이 일본차 시승기가 없었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궁금하기만 하셨을 텐데 이걸 보시고 좀 궁금증을 많이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동급 차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도 좀 비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늘 혼다 CRV 시승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